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또 중앙은행 비트코인으로도 불립니다. 자, 여기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CBDC 같은 것은 딴 세상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다가오는 세상에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 김대호 박사 TV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CBDC 대부분 전문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CBDC가 바꾸는 세상, 이 최근에 중요한 진전사안, 과연 CBDC 때문에 세상 경제의 판은, 이코노믹 패러다임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정치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도 유심히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그 중에 최대의 해프닝,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참사가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한마디로 CBDC 논쟁이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물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책을 읽어보니,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얘기예요. 홍준표 후보의 책에 CBDC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이 정책 토론회 직전에 앞으로 자신이 집권하면 끌어갈 정책 공약으로 CBDC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중점 홍준표의 핵심 공약 중에 언론 보도도, 다른 것은 그동안에 다 나온 얘기들이 많은데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에 언급한 적이 없는 이 가상화폐 세계의 CBDC를 집중 육성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화제의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오니까 정책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CBDC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좀 떠듬떠듬했어요. CBDC라는 게 내 책에는 썼지만은, 이러니까 자, 직설법으로 유명한 한동훈 후보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후보님 CBDC 모르는 거 아니에요? CBDC도 모르면서 정책을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CBDC가 뭡니까? 하고 단도직입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니, 지금 장학 퀴즈 아느냐? 정책 토론하는데 왜 갑자기 CBDC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느냐? 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무슨 소리냐? 자, CBDC를 모른다는 것은 일반 사람은 모를 수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집권하면 CBDC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 말을 흐립니다. 전문가 얘기를 듣고 썼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몰라도 전문가를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참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누가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제1, 2당 거대 정당의 대통령 정책 토론회에서 CBDC를 모르면서 공약을 냈다? 이건 정말 참담한 얘기입니다. 현 시대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시간을 흘러가고 있느냐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버젓이 정책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CBDC가 이렇게 중요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CBDC의 개념. CBDC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은행들이 만드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아니죠. 하나의 가상자산인데 그 중에서도 화폐에 중점을 둔 그런 가상자산이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가상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제일 오래됐고 대명사니까 그냥 비트코인이다로 표현하면 알아먹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중앙은행의 비트코인이라고 씁니다만은, 자, 지금 그렇다면 지금도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게 문제의 초점, 핵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외에도 많은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리플, 카르다노, 요 비트코인과 함께 요 5개 동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선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축 동화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자, 이런 거로 자금 결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와서 국제 간의 거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테드가 가장 양이 많지만 테드뿐만이 아니죠. 지금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가상화폐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히 필요 고서 중점 육성하겠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시세가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급변하는 일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보다는 좀 다루기가 쉽죠. 또 거래해도 안전성이 좀 높아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왜 시세도 안 변하고 안정적이냐? 한마디로 미국 달러나 또는 미국 국채 등 주요 통화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테드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테드 발행회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양만큼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국채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채를 사가니까 아주 이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시세가 안 변하다 보니까 국제 간에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은 오늘 내일 막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언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시세 변동이 좀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없는 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하면 은행을 안 거치잖아요. 은행을 안 거치니까 수수료가 아주 적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자, 자칫 잘못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통화,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미국의 통화 달러는 미국 연준이고요. 이런 통화들을 쓸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통화 주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정부 당국이 시장 경제 추세 속에서 경제 주체들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요, 결국은 그 나라 중앙은행이 만드는 돈의 양을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금리 올리나 내리냐 아무 효과가 없겠죠. 중앙은행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 볼까요?
중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 신흥 부자들이 중국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빼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못 하라.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살 때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요. 그거만 딱 막아버리면 비트코인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을 안 해주면 중국 돈이 외국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시세 변동이 적기 때문에 숨겨놓고 거래하기가 좋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돈을 빼나간다? 이러면 그 막강한 중국 공산당인들 자금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려면 외국 한 은행에 신고하고 그것이 그날 한국은행에 보고가 되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FIU, 꼭 중앙정보부처럼 우리가 쓰는 달러, 환전하는 거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도 안 되고 육성 정책도 안 되고 부양 정책도 안 된다. 자, 이 대목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마저도 사실 중앙은행은 위협을 느꼈죠. 비트코인이 정말 확산이 된다면 한국은행 돈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쓰는 나라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많은 알트코인은 안전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아니 스테이블 코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집중 육성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거 각국 정부들은 멘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각국 중앙은행 정부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과의 전쟁을 해온 거죠.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가요. 그래서 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퇴치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내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CBDC라는 겁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자, 이 대목에서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한다, CBDC를 한다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왜? 이제 중앙은행도 비트코인 하는 거냐? 그것은 중앙은행조차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저변이 확산될 거다. 그래서 주가, 비트코인 시세에는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인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중앙은행의 CBDC는요, 비트코인을 때려잡자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다시 뺏어오겠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능 면에서는 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하거나 그것보다도 좀 더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비트코인은요, 이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만들면 통화를 찍어낼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디지털 거래를 한다면 우리 지금 수동으로 가지고 다니는 1,000원권, 20,000원권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일단 중앙은행 돈을 가지고 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한 번 비트코인을 사면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도 살 수 있고 리플도 살 수 있고 솔라나도 살 수 있지만 진입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비트코인으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안 받아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중앙은행이 만든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CBDC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CBDC는 그것 자체가 중앙은행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바꾸면 다시 지폐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완벽하게 더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앙은행의 CBDC는 부도날 염려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뭐 부도날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비밀은 이거야, 이렇게 치고 나온다면, 또 자기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캐낸다든지, 또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또 하나의 뭐 히든 카드가 있다, 그래서 왕창 물량을 실어낸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쓰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은행 CBDC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안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CBDC가 나왔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 또 다른 기능이 막 개발이 돼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CBDC가 비트코인의 호재는 아니다는 거죠. 비트코인 시장을 잡아먹는, 사실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드는 이유가 비트코인 시장을 뺏어오자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겠다는 것은요, 그냥 비트코인 등 알트코인 등의 뺏긴 시장을 찾아오겠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비트코인은 누가 얼마나 산지 몰라요. 근데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면 누가 얼마 사고 또 그 CBDC를 가지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체크가 됩니다. 자, 홍준표의 공약을 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자,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같은 것을 발행을 해요. 특정 지역이 뭐 수혜를 입었다, 그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그 발행한 지역화폐가 선의의 목적, 당초 발행한 목적에 안 쓰이고 그것이 환락가에 쓰인다니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CBDC로 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CBDC로 지역화폐 용도에만 작동 가능하게 묶어버리면, 프로그램만 짜넣으면, 그럼 100% 지역화폐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녀한테 돈을 줘요.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씁쓸한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돈이 워낙 부족하면, 자, 이거 책 사라고 어머니가 돈을 주는데 가다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빵을 사 먹은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인데, 자, 그런데 CBDC가 나오면 그럴 염려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요, 자녀한테 요것은 밥 사 먹는 데 쓰고, 요것은 책 사는 데 쓰고, 이것은 학용품 사는 데만 써 하고 딱 지정하면 그 목적 외에서는 그 CBDC가 작동이 안 돼요. 100% 돈 주는 사람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락가, 미성년자들이 들어온다? 미성년자의 CBDC는 환락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국은행이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돈하고 CBDC는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자, 세상을 바꾸는 CBDC 제2편에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CBDC가 세상을 바꾼다. 한국은행,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마니는 무엇인가? 왜 한국은행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